여러분들 아는 이제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물으면 대답을 사성제라고 하실 거예요. 많은 경우. 물론 연기 이런 이야기 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그거는 상당히 후대의 발전입니다. 근데 사실 팔리어로 남아있는 사성제의 표현 자체가 문법에 안 맞다는 거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문법에 안 맞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불교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좀 어려운 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책에 그런 예들 들어드렸잖아요. 왜 그 붓다의 어머니 이름을 마야라고 우리가 알게 됐는지, 사실은 그 지역 사투리로 마따다. 마따는 영어로 mother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투리로 엄마라는 말을 다른 지역에선 사투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 엄마 이름이 마야였나 보지 이렇게 돼서 생겨난 오해다. 그래서 우리는 엄마 부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야 부인 이렇게. 그게 불교의 역사예요. 그게 중국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야 부인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불교라는 게 뭔지는 여러분들 각자의 문제이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불교 전통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불교 학자가 돼서 문헌학적으로 따져볼 때 이건 형태가 안 맞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저는 그걸 직업으로 하는 학자니까 그런 논문을 씁니다. 여러분들 아는 이제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물으면 대답을 사성제라고 하실 거예요. 많은 경우. 물론 연기 이런 이야기 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그거는 상당히 후대의 발전입니다. 근데 사실 팔리어로 남아있는 사성제의 표현 자체가 문법에 안 맞다는 거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문법에 안 맞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끼워 맞췄다는 뜻이에요. 아니, 불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성제가 표현이 문법에 안 맞아요? 그게 끼워 맞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 원판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요, 이런 거예요. 부산식으로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저한테 이런 거예요. 단디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그쪽 출신이 아니니까 이해하는 말이 뭔지는 잘 모르는데 단단하냐?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서울말로 옮겨서 단단하니?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단단하냐라는 질문을 이해를 못 합니다. 원래 부산 친구가 했던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뭔 말인지 잘 모르니까 서울말로 옮겨놨는데 단디하니 이렇게 옮겨놨어요. 그런데 서울 사람들이 봐도 그 단디라는 말은 서울에서 안 쓰잖아요. 그러면 학자들이 추적이 가능해요. 어떻게? 이게 원래는 서울말이 아니겠구나. 그걸 하는 겁니다.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책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오해들이 각자 전통이 나뉘면서 생겨나는 엄청나게 많은 그 전통들이 생겨난다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전통들이 생겨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실제로는 그 전통들이 갈라질 때 철학적인 질문 때문에 갈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다? 자기가 생활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안 맞아서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이쪽이 원래 불교가 생겼던 지역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초기 경제는 빨리로 전해집니다. 여기 있는 스리랑카 그리고 이제 미얀마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방글라데시 건너서 이쪽 미얀마 지역에 이제 빨리 전승이 굉장히 강하게 전해지고, 여러분들은 여기 빨리 전승이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끊기지 않고 항상 와 있었고, 그래서 이게 뭐 상좌 불교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여러분들 혹시 동남아의 대승불교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상좌불교 말고 동남아의 대승불교. 동남아 여행은 가끔 가시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 버마나 뭐 스리랑카 이런 데 있는 수행처 가보신 분들도 꽤 되실 텐데, 거기가 원래 대승불교 국가였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시청률 전쟁에서 어느 방송국이 이기면 그 방송국의 방송이 주도권을 잡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오늘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전해지는 전승이 원래 오래된 전승이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역사하고 맞지는 않고요. 어쨌거나 지금은 상좌 불교라고 그래서 굉장히 강한 전통을 만들어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쓰는 언어가 빨리라고 그러니까 이 빨리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신들이 쓰는 빨리어가 붓다가 쓰던 말 맞아? 그러면 당연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쪽이 나중에 이제 정리가 되면서 마가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에서 쓰던 언어를 마가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붓다는 빠탈리푸트라, 지금은 빠뜨나가 돼 있어요. 빠탈리푸트라라고 하는 그 수도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람은 아니었고 약간의 외곽 지역으로 활동을 하던 사람이어서 여기다가 절반짜리 마가디, 그래서 아르다 마가디라고 하는 게 붓다가 당시에 썼던 언어일 거다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그럼 빨리는 어디에 있던 언어냐? 여기 있던 언어예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빨리어가 붓다가 썼던 언어라며 이렇게 되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전승들을 받아들여서 그 전승에 애착을 가지고 그 전승을 기준으로 해서 불교를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그 전승이 소위 말하는 붓다의 원음이고 나는 이 붓다의 원음에 맞춰서 내가 해봤으니까 너희들은 잡소리 하지 마.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언어가 아예 다른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러면 바로 아쇼카, 여러분들이 아는 아쇼카 대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어쨌거나 아쇼카 황제가 세운 칙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외웠던 국민교육 헌장 같은 거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요? 나라를 위한 맹세 뭐 이런 텍스트가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그거를 각 지역에 보내서 새기게 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가 아마도 인도에서 문자를 아마 처음 썼을 거예요. 인더스 문자를 제외하면. 인더스 문자가 문자인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는 별도의 문제고요.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언어로 보내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서 쓰는 말로 거기다 새겨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똑바로 해라 하고 서울에서 내려왔는데요, 부산에서 적을 때는 부산 공무원이 단디하라는데 그러면 거기 돌 파는 석공이 단디해라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그게 언어사 그리고 인도 역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국식으로 하자면 뭐 굉장히 많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디 전라도 가서 적으면 또 뭐 허벌나게 이렇게 이제 적어 놓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그 당시 기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언어가 이만큼 다르다는 건 또 하나는 이겁니다. 사찰이 들어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찰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백 킬로가 아니라 1500km, 2000km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언어도 달라지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한국처럼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있는 사찰들끼리도 전통이 차이가 있고, 뭐 그 안에 문중은 둘째 치고라도 이런 상황하고 비교해 볼 때 이쪽과 이쪽은 엄청나게 다른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겐지스강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민물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찰에서 생선 먹는 것들은 지옥가 이런 이야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굶으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쪽 고원지대라거나 이쪽에 사막 가까운데 생선을 먹으면 나쁜 일을 당해 이런 거 적혀 있으면 문제 없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르게 받아들이고 또 종교가 다르게 반응하는지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철학이 나뉜 게 아니고 생활이 바뀌면서 저렇게 여러 부파가 나뉘었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